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많이 언급했던 종목들이 한 40종목 넘는데요. 그 종목 중에서 주가가 좀 상승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제가 말한 시점이 거의 6월이었을 거예요. 6월 하반기. 그래서 8만원 초반대 그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좀 주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좀 미끄럼을 탔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1000매수가 이 가격이니까 올라갈 때 좋지만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1000매수란 것은 기본적으로 떨어진다는 전제 하에 사는 거예요. 사는 그 이후부터 올라간다. 그런 주식차는 없고요. 떨어지면 애초에 매수하면 떨어진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마음 편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6월 하반기에 말했던 이후로 그 다음에 좀 올라갔다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당연히 뭐 6만원대 7만원대 계속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거의 10만원까지 찍고 9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TV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발표에는 이제 매출액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좀 하락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또 이런 상황이에요. 매출 증가에 영업이익 좀 하락. 근데 ROE 꽤 높이 나오는 상황. 근데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매출액이 급락하면 안 돼요. 매출액 급락 안 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하락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ROE가 꽤 높이 나와야죠. 예전에 컴투스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컴투스가 매출이 정체 중이었죠. 정체 중인데 영업이익도 약간 떨어졌는데 주가가 과하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매출 폭발하면서 주가가 80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봐야 되겠죠. 매출액이 급락하지 않았나, 정체 중이나 오히려 증가. 그렇지만 영업이익 하락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 그래서 최근에 6만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24만원에서 6만원이니까 거의 뭐 4분의 1토막 났죠. 물론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6만원 초반대부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6만원 초반대부터 기관이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매수 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외인도 매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죠. 이걸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최근에 기관들이 꽤 매수한 상황이고요. 주가는 이제 6만 1,000원을 찍고 벌써 44%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치 투자라면 이 가격에 산 다음에 자기 매수 가격보다 떨어졌으면 일장불량을 매수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평단가를 낮췄어야죠. 뭐 7만 도로나 7만 아래로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매출이 하락한 건 아닌가 확인한 다음에 매출이 하락 안 했다. 그러면 홀딩해야죠. 홀딩해야죠. 이제 매수도 좀 쉽지 않고요. 왜냐면 지금 거의 9만원대잖아요. 그래서 매수는 쉽지 않죠. 최근에 6만원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때 매수 안 하고 지금 매수하겠다. 현명하지 않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 하락은 기업에서 엄청난 악재예요. 그렇지만 매출 하락 안 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하락은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매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경험해 왔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상황 오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이제 지금 매수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6만원대 산 사람도 적지 않은데 지금 뭐 8만원, 9만원대 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포에 휩싸일 때 사는 거니까 지금 공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가 떨어지길 바라죠, 많이. 그래서 다시 7만원대나 6만원대 오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프리카 TV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원픽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주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죠. 이 종목은 제가 매출이
좀 하락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 하락폭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영업이 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3분기 시작 발표한 다음에 계속 30만 원대까지 40만 원 떨어진다 매수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급을 잠깐 볼까요? 이 최근 저가가 49만 9,500원입니다. 근데 이 시점부터 기관이 매입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입 들어와서 오늘도 지금 260억을 매수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40%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종목도 말한 게 6월 말 정도 됐을 거예요. 6월 말 정도. 그래서 이때 사고 좀 올랐지만 다시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첫 매수한 종목을 주가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 안 할 거면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이 종목은 쉽지 않은 이유가 매출이 하기 때문에 영업이 하락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판감이 증가하면 영업이 하니까요. 그렇지만 매출 하락한 상황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살 때, 매수할 때 어떤 잣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잣대로 이제 쓴다면 이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이 PBR 2.0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봤냐 한 유의하게 보는 건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이때부터 본 거죠. 근데 계속 PBR 4에서 8 사이였어요. 항상. 근데 최근에 2.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 매수는 이때인데 2.0 전에 매수한 거죠. 근데 2.0 아래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만 원의 BPS니까 곱하기 2면 62만 5천 원 정도가 2.0 아래거든요. 2.0 아래 샀으면 굉장히 잘 산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은 아직도 외인이 36%를 갖고 있어요. 그 외인도 기간도 꽤 많은 그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막 이를 40년가 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펀드 자금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사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 왜냐면 이 기관이 많이 샀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기관들도 이걸 안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수익이 너무 또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10조짜리잖아요. 그래서 기관도 일정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금융용도 지금 7%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이렇게 나빠지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대표 종목, 우리나라 뭐 내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수익률 악화 때문에 아마 매출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해서 계속 매수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보시면 연금이 130억 매수했거든요. 물론 연금 자신이 매수하는 게 아니죠. 연금임을 운용하는 그런 펀드 자산에서 매수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초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PBR 3점 후반대에서 뭐 7점 후반대까지 계속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2.0 아래라는 것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에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벌써 40%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제 지금은 매수할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때 주가 계속 하락할 때 추가 매수했을 이때 매수했을 거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 지금 매수할 상황이 아니고요.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은 그냥 보유하는 상황이죠. 보유하고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 외인이 지금 적극적인 매수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관이 매수한 상황이죠. 최근에 기관 물량이 한 5월부터 계속 매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 찍을 때 10월 하순경부터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주가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매수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평단가를 낮추셨으면 이때 상 물량 이 가격 오겠어요? 잘 안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홀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50%, 100% 먹는 거죠. 근데 또 다음 분기 실적을 기다려야죠. 다음 분기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올해는 지금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 중이잖아요. 근데 다음 4분기 때 매출이 정체만 돼도 주가 날아갈 거예요, 아마. 날아가지 못하더라도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 종목은 외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내수 중에 대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뭐 이런 매가 낮춘 상태에서 이 종목 파는 거 아닙니다. 그냥 홀딩하고 잊어버리세요.
단지 3개월에 한 번에 있는 기업 실적 발표를 확인하셔야죠. 왜냐면 매출이 막 급락,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다시 또 40만 원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못 샀으면 그때 사셔야죠. 뭘 보고요? 매출액 뭐 이런 상황 한번 확인하시고 살만한 가치 있는 건가, 최소 1년 이상 홀딩할 만한 그런 회사인가를 고민하셔야죠. 그렇고요.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뭐 이런 종목은 계속 언급했던 종목인데 NC소프트입니다. 제가 NC소프트를 여러 번 언급했지만 NC소프트는 매출액 증가로 돌아선 지 꽤 됐어요. 작년 연말부터 매출 증가로 돌아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3분기도 또 좋았고요. 뭐 영업이익도 50% 증가했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이제 게임주 중에 대표 종목이잖아요. 대표 종목이거든요. 이 PBR 본도 보세요. 2.0 아래는 없어요. 한 번도. 그쵸? 이 때문에 2.0만 뭐 찍은다. 그럼 뭐 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종목 외인이 몇 프로죠? 43%예요. 43%. 엄청나게 많은 비중이거든요. 그리고 올 한 6월부터 외인은 계속 매수 상황이에요. 매수 상황. 매수 상황이었고, 왜냐면 당연하죠. 실적이 지금 좋아진 상태인데 주가가 거의 한 3분의 1 투박났잖아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3분의 1 투박났다. 계속. 그럼 당연히 매수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NC소프트는 당연히 올라간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죠. 좀 급등한 날짜가 있죠. 뭐 11월 10일 같은 거 13% 올라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밑점 치고 지금 42%, 40%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PBR 2.6이네요. 그러니까 2.0 아래가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었어요. 이 NC소프트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PBR 밴드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큰 변화 없고 아무튼 매출 급락하지 않을 그런 각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PBR 밴드를 활용해요. 기관도 활용하고 외인도 활용합니다. 그 이제 종목을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보고 장기간 보면 그걸 알게 되죠. 단 회사가 갑자기 안 좋은 변화로 너무 뭐 매출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은 뭐 PBR 밴드가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 특히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매출이 4분기 연속 좋아진 상황이에요. 영업이익도 3분기 연속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만 흘러내렸으니까 당연히 주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인이 주로 매수했고요. 외인이 43%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할 상황이 아니죠. 매수했으면 30만원대 매수가 끝냈어야 돼요. 거의 최근에 계속 3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거, 30만원대 계속 몇 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지금 뭐 40만원대가 올라왔지만 30만원대 사는 사람 보통 지금 한 30% 수익 났겠죠. 당연히. 이 종목은 제가 언급하지만 특급 종목입니다. 특급 종목. 물론 이 최근 ROE라든지 이게 좀 부실해요. 그렇지만 이 종목 자체가 원래 외인이 되게 장기간 보유하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 실적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또 이제 폭락장이고 그래서 주가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매수기를 최근에 왔던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공포감에 휩싸여 사는 것. 특히 이런 종목조차도 실적이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주가를 밀어버리면 매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프리카 TV도 실적이 안 떨어졌다는데 주가가 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런 시점에 이 매수할 만한 가치인가를 평가해야 되겠죠. 기업 가치 다 보시고, 자산 가치도 보시고, 수익 가치도 보시고, 미래 가치도 보시고, 앞으로 이 회사가 망가질 건가, 아니면 그대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감안해서 사시는 건데, 그래도 공포감에 사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주식한 지 좀 적지 않게 됐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요. 이제 이런 종목 지금 LG생활건강, NC소프트, 아프리카 TV 같은 건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끝났죠. 끝난 거고요. 이때 아래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홀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년 정도 홀딩 해야죠. 단 회사가 너무 망가지면 안 되고요. 회사가 회복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외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물량을 많이 뺐잖아요. 이제 수익실을 하고, 그래서 뺀 상황에서 실적 좋아졌는데 다시 이제 조금씩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리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주가가 헤매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람인 H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죠. 11월
22일에 신저가를 때렸어요. 1년 신저가. 물론 1년 신저가에 모든 걸 매수하면 안 되죠. 이제는 매수했으면 어떻게 돼?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무조건 매수하는 거죠. 뭘 보고요? 회사가 망가지고 있나? 아니, 그렇지 않나. 이 회사가 망가지고 있지 않는데 주가만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매수 대상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연히 매수 대상인데 이게 확 밀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밀길 기다리면서 매수하려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25,000원 순식간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25,000원, 2만원까지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엄청나게 많이 담겠죠. 당연히. 왜? 뭘 보고요? 아직 매출이 그렇게 하락한 거 아니에요. ROE가 20짜리예요. 영업률 30%에 ROE 20짜리. 특급이에요. 그래서 2.0 아래, 앞저 아래면 살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사람의 AHR 같은 경우 PBR 밴드 보세요. 1.7, 1.7, 1.6, 1.8, 1.9. 쉽게 말해 1.7까지도 밀어볼 수 있어요. 1.7이라면 15,000원이니까 한 2만 4, 5천원? 그때까지 밀어볼 수 있어요. 25,000원 밀어버리고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많이 담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때 처음 매수를 했거든요. 6월에. 그래서 조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떨어질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이때 사신 분들은 좀 안타깝죠. 비싸게 산 거니까 대가를 치른 거고요. 앞으로는 더 싸게 사시면 되죠. 저도 이 종목을 당연히 관심과 원에 놔두고 주가 떨어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크로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제가 주가 떨어질 기도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막 10,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엄청난 매수 제가 이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관심 종목 원에 놔두고 계속 봐요. 계속 보는데 좀 아쉬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어요. 이게 보면 계단식 산식을 한다고 이렇게 쭉쭉 저번 12월 1일에도 11%나 올렸거든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다 많은 사람이 관심 종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당연히 마이너스 차익금도 증가 중이고 최근에 이제 단점이 매출액 정체 준 거예요. 제가 뭐라 했죠? 매출액 정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매출 정체했는데 영업이익 하락에 의해서 영업이 하락했죠. 주가 과도한 하락. 근데 그 과도한 하락 그 시점이 매력적인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주식판을 움직이는 사람들 고수가 많잖아요.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고수가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리스트를 뽑아놓고 살점을 리스트 뽑아놓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잠깐 볼까요? 영업이익률 35%예요. 올해. 수익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률 35%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시총도 크지 않잖아요. 최근에 지금 시총 좀 올라서 2,000대 했지. 오늘 1,000억대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1,000억대 영업 35%짜리 몇 종목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단지 이 종목 단점이 뭐라 했죠? 그렇죠. 매출이 좀 적어요. 그걸 감안해서 해야 돼요. 단지 이런 종목은 대부분 영업이익 높죠. 영업이익 높은 게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매출 적은 것을 항상 감안하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매수 기회였어요. 이 아래가 좀. 근데 저는 이제 더 떨어질 바랬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번 정도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최근에 밑점 치고 44% 올라갔네요. 그래서 지금 사기는 애매하죠. 왜냐면 2점대 가까우니까. 제가 이게 2년 전에 1.0까지 찍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리고 있던 종목인데 이때 이제 매수를 못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큰 수익을 못 났는데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 살려고 했지만 좀 더 떨어질 바랬죠. 그렇지만 아무튼 적은 물량밖에 못 갖고 있어서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아무튼 이 종목도 지금은 사기엔 좀 아쉽죠. 그러지만 이 종목 지켜보시면 갑자기 또 밀어볼 수 있어요. 쭉. 그때는 좀 더 매수하죠. 그쵸?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나와를 보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근에 보셔요. 다나 무섭죠.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다나와는 워낙 이 종목은 제가 2017년도에 매수했던 종목, 2016년도에 매수했던 종목으로서 이걸 지켜보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매수를 했어요. 매수한 상태인데 원하는 만큼 매수를 못했지만 아무튼 매수한 상황이고요. 이거 종목 보시면
ROE가 20에 가깝죠. 영업률도 한 15% 무조건 넘어요. 그래서 준특급 종목 손색이 없습니다. 준특급 종목으로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막 단기간에 상승한 거죠. 보시면 그쵸? 단기간에 쭉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은 다 지켜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시면 현금성 자산을 보세요. 500억, 900억, 1000억, 1200억, 1400억. 이게 만약에 1000억대 사면 1000억대 최근에 2000억대 초반이었는데 2000억만 돼도 이 회사를 통제하는데 2000억이에요. 근데 현금이 1400이었어요. 부채도 없어요. 77%인데 부채가 없죠. 당연히 매입 채무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이 보세요. 1년에 20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200억씩. 이 회사는 또 자본 지출도 거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그냥 돈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 노린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 과다하게 하락한 거죠. 그래서 3만원대 있던 종목이 15,000원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던 종목으로서 당연히 매수 시점으로 바라볼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실적도 정체 중인데요. 주가만 최근에 이제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다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종목을 너무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다시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사야죠. 네, 사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현금도 더 늘었어요. 보니까 이 3분기에 돼서 아무튼 제가 이 종목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이제 많은 물량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종목도 갖고 있고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언급을 이렇게 막 흥분하든지 좀 뭐 강조하는 종목은 최소 5년, 7년, 10년을 본 종목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언급 못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언급을 이렇게 자주 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죠. N게임. N게임도 최근에 급등했죠. 엄청나게 빨리 급등하죠. 이 종목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종목 보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시작하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쵸? 590억. 부채 비율 11%. 최근 또 실적 발표했잖아요. 매출도 증가했죠. 한 자릿수는 그래도 증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점 6,000원대가 PBR로 보면 1.5가 안 돼요. ROE 20 이상 종목을 1.5 아래 산다. 괜찮은 거예요.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영업률 뭐 30%짜리니까요. 지금 영업률 30%, ROE 20%. 특급이죠. 특급. 그래서 1.5라면 괜찮은 가격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2.0이 넘으니까 사기 좀 그렇죠. 아무튼 이때 사셨으면 떨어졌으면 추가 매수를 계속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20%, 30% 수익이 났겠죠. 보통. 그래서 이때 사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홀딩이죠. 당연히 홀딩입니다. 이 가격은 올까요?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안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13,500인데 거의 뭐 5,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2분의 1토막 이상 났잖아요. 기본적으로 2분의 1토막 이상 나야지 사는 건데 2분의 1토막 딱 맞아 떨어요. 2분의 1토막 나오고 실적도 떨어진 것도 없는데 주가만 하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매수 대상이었던 거고요. 당연히 매수 하셨겠죠. 물론 제가 권유를 못합니다. 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를 빗대서 제가 이야기하면 타당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다가온다면 좀 매수해서 뭐 한 줄에 매수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뭐 탓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계속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당성을 느끼면 테스트 투자를 해보세요. 한 줄에 사가지고 그래서 최소 1년 홀딩 해야 되니까요. 홀딩 해보시고 그게 계속 맞는다. 그러니까 제 경험에 여러분이 경험함으로써 진짜 본인께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한 7종목 언급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서 아직 회사 실적도 괜찮은데 불구하고 주가가 헤매는 종목이 꽤 됩니다. 그럼 그런 종목은 한 주 정도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제가 권유라기보다는 테스트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왜냐면 공부하는데 종목이 없어. 근데 그 종목에 관심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주라도 사셔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이제 권유해 드리고요. 그 이상 사는 건 제가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하실 문제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뭘 보셔야 되죠? 재무비율을 기본으로 보신 거예요. 이걸 먼저 보시는 거고요. 나중에 점차 이제 능숙해지면 현금 흐름표도 보시고 손익계산서도 보시고 재무 상태표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치, 몇 년치 보셔야 되겠죠. 기업이라는 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은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치 보시고, 당연히 최근 5분기 실적도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것도 당연히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매출 영업이, 순이익이 하락하지 않는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게 좋고요. LG생활 같은 경우는 워낙 탁월한 종목이잖아요. 다 선호 대상이니까 그런 종목은 많이 보유할 게 아니라 일부분 보유할 필요가 있죠. 특급 종목이니까. 예전에 특급 종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제 그 심정적인 마음이. 그렇지만 일부분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만 더 할까요? 네오팜. 이번 주에, 오늘 4%나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좀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좀 많이는 아니죠. 아주 많이 아닌데, 당연히 매수했어요. 당연히 매수하고요. 제가 이 종목 너무 많이 언급해서, 현금사정이 1000억이고, 당연히 영업률 20%, ROE가 한 15 좀 안 나오지만, 그래도 1.0 정도라면, 당연히 매수 구간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언급했지만 지금 7년, 8년 신저가예요. 그래서 당연히 잃기는 쉽지 않죠. 잃는다는 것은 누군가 매도 치는 건데, 다 물린 상태에서 회사는 계속 돈이 쌓여가는데, 매도 치는 게 급한 돈 아니면 매도 안 치죠.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면 매도 안 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이때 매수했고요. 누군가는 올린 자극까지 하는 거죠.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거래가 워낙 적으니까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고요. 단지 기업가치 대비, 특히 자산가치 대비, 또 수익가치 대비 저가인 종목, 그리고 그 절대적 기준이고요. 상대적으로 다 물리는 상황,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이 종목이 싼 구간이었어요. 당연히 구간이었고요. 저는 이제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어떠하겠어요. 홀딩 하는 거죠. 홀딩 해야죠. 홀딩해서 배당도 먹고, 배당이 한 주당 700원, 650원에서 750원 사이 주니까 배당도 당연히 먹고 팔아야죠. 수익도 챙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고, 최근에 매수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또 한 종목 있죠. 물론 그렇죠. 저도 인간이니까 책임 소재, 저한테 책임을 돌리는 걸 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빗대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그건 알아서 판단해 이런 건데요. S&D라고 제가 이제 투피 종목인데, 두 번째로 제가 매수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주가가. 근데 실적을 볼까요? 실적은 아직 두 자릿수거든요. 대신 EPS 순이익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ROE 13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15% 이상, ROE는 15% 좀 안 되는 종목으로서, 그러지만 이런 종목부터 1.0에 사면 괜찮죠. 최소한 시장 참매수가로 괜찮고요. 산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왜? 이 회사는 현금이 500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 통째로 사는 가격이 600억이에요. 저라도 무조건 사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자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자산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여유현금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 종목은 상장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니까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좀 백몇십억 물려 있는 건지 이분들이 올릴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공부하려면 한 주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격 조사하는 거죠, 계속.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잘하는 종목일수록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계속. 대신 이제 어느 간격을 줘야 되겠죠. 그런 종목에서 정말 큰 수익이 나요. 큰 수익이 납니다. 100%, 200% 먹는 게 대부분 그런 종목이에요. 그럴 때 추가 매수, 주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100%, 200% 먹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이제 일반 평탄 가격에 사는 것보다 주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춤으로써 나중에 주가 올라감으로써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 종목 언급을 했어요. 좀 흥분해서 한 것도 있고, 제가 피곤해서 빨리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언급 안 한 종목,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언급 안 한 종목도 꽤 많거든요. 그 종목도 한 종목 한 종목 보시고요. 아직 현금이 남아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종목 중에 이제 실적 보시고, 재무일 보시고, 분기별 실적 보시고, 아직 저가다 판단하면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라 보시면 요즘에
상한가도 있고 막 그래요. 20%씩 올라가고 이런 종목 많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도 오늘 보니까 16% 올라갔네요. 최근에 96% 올라갔네요. 실적 좋아졌거든요, 되게. 물론 과합니다. 잘하면 뭐 안 사죠, 지금은. 왜냐면 마음 편한 투자가 저는 문제니까요. 아무튼 과학이 떨어지니까 과학이 올라간 거예요. 적정가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가인 종목 중에서 골라서 현금이 있으시면 매수해 두면 1년 뒤에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게 거의 확실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장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연준 의장도 뭐 이자 상승은 그걸 조금 속도 조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이라도 현금 있으신 분들은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종목 중에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을 꾸준히 매수해 두면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웃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벌써 30분 지났네요. 아무튼 오늘도 좀 제가 좀 오늘 피곤하거든요. 사연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피곤해서 빨리빨리 끝내고 쉬려고 빨리 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